안녕하세요. 마지막 세션을 진행할 커브의 황현입니다. 시작해도 될까요? 마지막입니다. 네, 좋으시겠습니다. 제가 이 세션에서 소개해 드릴 거는 이미 보셔서 알겠지만 지라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라는 수백만 명이 날마다 사용하고 있는 도구입니다. 그분들이 수백만 명이, 정말 수백만 명이 글로벌하게 어디에 쓰냐면 작업 관리와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 관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 앞으로는 더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 도구가 그만큼 많은 유저를 갖고 있다는 것은 되게 파워풀한 도구이기 때문에 오늘 35분 안에 거의 대부분의 기능을 여러분들께 설명하는 게 어렵기도 하고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가 가진 목표는 지라가 우리 팀의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이해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시간과 저의 시간이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우리나라의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 OECD 국가 중에 몇 위인지 추측해 보십시오. 무려 뒤에서 7번째입니다. 우리 위로는 체코, 일본, 부지기수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최근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6년 OECD 조사가 마지막 최근 조사입니다. 거기다가 서비스업이 제조업의 반밖에 안 됩니다. 놀랍죠? 오히려 서비스업이 많을 줄 알았지, 생산성이 있을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스트 영이라고 하는 글로벌 컨설팅 업체가 있죠. 되게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의 생산성이 낮은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냈는데 이러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잘 안 제가 읽어드리면 지금 박스 쳐놓은 것들이 생산성을 저해하는 것들입니다. 바가 긴 것이 더 이렇게 치명적인 것들입니다. 어떤 요소냐면 업무 표준화가 안 돼서 생산성이 나쁘다. 두 번째로 높은 게 낭비적인 일들을 많이 한다. 다음에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뭔가 시스템이나 도구가 있다면 생산성이 높아질 거다. 그 다음에 대기 시간이 단축돼야만 한다. 왜? 작업하려면 다른 사람이 일을 기다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의 연구 결과는 낮은 생산성은 개인의 능력이 부재해서가 아니고, 그리고 OECD 국가에 비해서 낮은 게 아니고 조직이 개선돼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소개할 거는 조직의 생산성을 도울 수 있는 솔루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지라이고요. 지라는 우리 간단하게 표현해 드려서 일을 관리하고 일감을 관리하고 좀 더 나아가서 일감의 집합인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관리를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스스로 관리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지라에는 두 가지 제품군으로 나뉩니다. 지라코어와 지라 소프트웨어. 지라코어는 공통적인 내용들은 여기 적어놨는데 계획 수립을 돕고 시간 트래킹을 하고요. 내가 몇 시간을 썼는지, 저 친구가 몇 시간을 썼는지 작업에, 그 다음에 업무 워크플로우, 그러니까 작업 워크플로우마다 예를 들어서 구매, 그리고 영업, 개발 이런 행위들이 있는데 그 행위마다 워크플로우가 다를 수 있잖아요. 회사마다. 그 워크플로우를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지라코어 이게 공통사항이고요. 지라코어는 거기다가 이제 일반 IT 업무가 개발이 아닌, 소프트웨어 개발이 아닌 업무를 관리하는데 좀 포커스되어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지라 소프트웨어는 개발 도구들, 아까 설명하시던데 빗버킷,
혹은 Git, Eclipse, 빌드 이런 개발 도구와의 연동하는 기능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라 코어의 기능들을 쭉 훑어본 다음에 데모를 보겠습니다. 어떻게 업무를 하는지 지라 코어를 가지고. 그래서 소개는 좀 더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작아서. 지라 코어 첫 번째로 프로젝트의 템플릿은 3가지를 지원합니다. 일반 프로젝트 관리와 간단한 작업이라는 거는 간단한 작업들 처리 요청을 하는 것들이요. 그래서 이거 좀 구매해 주세요. 구매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IT 같은 ITMS처럼 서버가 고장 났으니까 고쳐 주세요. 이런 것들. 그리고 프로젝트는 이 작업들의 묶음이 중요할 때 프로세스 관리 프로젝트는 절차가 복잡하고 중요한, 그래서 구매 프로세스, HR 이런 프로젝트들은 절차들이 회사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프로젝트 일감을 담는 데 적당한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만들었으면 프로젝트마다 말씀드렸던 워크플로우, 작업의 플로우, 그다음에 커스텀 필드, 내가 필요한 필드들을 더 넣을 수 있고 뺄 수도 있고요. 당연히 화면상에 나타나는 것도 제어가 가능하고 하면, 그다음에 접근 보안이라고 말씀드리면 필드별로 레벨, 그 시큐리티 레벨을 정의해서 그 레벨을 가진 사람들만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액세스, 보는 것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강력하고 매우 다양한 접근 보안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직관적인 작업 목록 관리인데, 프로젝트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작업을 등록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이거는 이제 클라우드만 지원하는 기능이긴 하지만 지라코어의 클라우드 서버 호스티드 여러분들이 설치해서 쓸 때는 이 기능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작업들을 인 프로그레스, 진행 상태로 혹은 완료로 할 수 있다라는 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만약 호스티드 소프트웨어를 쓰면, 지라코어를 쓰면 이런 수준에서 이제 작업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거는 필터 기반인데, 아까 이전 세션에서 설명해 주셨는데 필터라는 게 매우 유익합니다. 내가 원하는 혹은 우리 팀이 관심 있는 필터 목록, 그러니까 작업 목록을 필터로 만들어서 공유해서 관심 있는 작업들을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들어서 나만 쓸 수도 있고, 내가 만들어서 우리 팀원에게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건 데모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시보드인데요. 대시보드, 그냥 우리가 아는 대시보드입니다. 근데 대시보드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우리 리만들에 보면은 우리 조직의 사람들이 여러 생각을 가진 분들이 모이는 게 팀입니다. 팀 리더는, 혹은 조직의 리더는 이 다양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의 힘을 한 곳에 집중했을 때 하고 싶어 하죠. 그래야만 효율이 나니까요. 높아지니까요. 그러려면 조직에서 관심 있는 작업들을 모아서 진행 상태를 보고 봄으로써 조직원들이 대시보드, 윗사람 혹은 우리 회사가 이런 항목들을 중요하게 본다라고 인지를 하게 되면, 자기가 한 일이 그 작업 목록에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데 내가 아무개인데 그 작업에 내가 일은 열심히 했으나 내가 일했던 작업의 그 목록이 여기 없어요. 왜냐하면 필터 아웃됐거든요. 회사에서 관심이 없는 일을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금방 알아채겠습니다. 내가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구나. 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대시보드를 통해서 조직은 방향성을 띠게 되겠습니다. 어떤 기능에 위젯, 가젯을 넣고 빼고 또 중요하겠지만, 보다 중요한, 조직에서 중요한 것은 디렉션을 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딴 생각을 하지 않게끔 하고 작업에 포커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라코어 기능 중에 보고서 작성이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을 이렇게 잘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보고서가 계속 추가되고 있기 때문에 보고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람 기반으로 일의 작업 시간을 현황을 볼 수 있고 리퀘어먼트의 크립, 그러니까 슬슬 이렇게 들어오는 이렇게 그 현황도 알 수 있고요. 시간 예측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데모를 통해서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작업 관리, 특별하게 작업 관리를 제가 슬라이드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거는 무엇을 나타내냐면 우리 팀원에게 할당된 일, 작업량, 일을 처리하는 시간이 얼마만큼 걸렸는지 예측, 처음에 당초에 일주일이라고 그분이 담당자가 설정했고 남은 시간이 현재 일주입니다. 그러면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이래서 그런데 어떤 현황에서 일주일 예상했는데 2주가 걸렸어요. 일주일 오버된 거예요. 이거 자체가 뭐 사람을 깨거나 뭐 너 일을 이렇게 능력이 없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용도가 뭐냐면 조직의 예측 능력이 강해지면 정확해지면 릴리스 일정도 정확해지고 고객 만족도 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인력 관리, 리소스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굉장히 효율적인 조직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초 자료가 없으면 그런 조직을 만들 수가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하지. 이게 뭐 이런 타임 매니지먼트, 타임 트래킹을 했다고 해서 우리 조직 나 너무 못 살게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내 예측 능력이 높아지면 우리 팀의 혹은 나의 다음 일 할 때 훨씬 더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고 우리 조직이 더 많은 일을 하거나 정확한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어떤 그림이냐면 이래서 필터 해가지고 이런 작업들이 프로젝트로 있는데 계획대로 됐고 이거는 일주일 밀렸고 3일 빨리 했고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계획과 실제 작업한 결과가 거의 오차를 줄이게끔 되는 거죠. 되면 좋습니다. 그러면 좋은 조직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얼마나 쉽게 작업의 흐름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예인데요. 작업의 흐름 관리는 그러니까 워크플로우라고 우리가 영어로 말하잖아요. 워크플로우는 이슈 타입, 그러니까 작업의 종류, 예를 들어서 디펙트, 영업, 관리 이런 관리 대상마다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되게 쉽습니다. 드래그하고 생성하고 드래그하고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생성돼서 받아들였을 때 어떤 행동을 할지, 누구한테 알림을 줄지, 아니면 새로운 태스크를 만들지 이런 여러 가지 부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라 코어에 대한 설명 드렸습니다. 그래서 데모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참고로 지라 코어의 모든 기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설명을 하면서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최초의 프로젝트가 만들어졌고 마케팅 워크플로우를 만들고 있습니다. 마케팅 작업 관리를 하기 위한 워크플로우를 만듭니다. 커스터마이즈를 하는 겁니다. 이게 작업의 순서가 이렇게 쉽게, 이보다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쉽게 워크플로우가 마케팅 작업에 대한 업무 처리 절차가 마련됐습니다. 그러면 그림을 그렸으면 비즈니스 프로젝트를 우리가 샘플로 하고 있는데요. 비즈니스 프로젝트에 우리가 작성한 워크플로우, 마케팅 워크플로우를 설정하는 과정인 절차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마케팅 일감 관리 타입에다가 워크플로우 만든 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된 겁니다. 3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데모를 만들면서 3가지. 그 다음에 이 화면은 커스텀 필드를 추가하고 스크린에다가 마케팅에 드는 비용 항목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이든 만들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아니고 거의 많은 것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숫자, 텍스트, 사람. 네. 그래서 여기 화면 보시면 좀 이따가 비용 이렇게 마케팅이라는 종류의 일감 관리할 때 우리가 커스텀 필드로 비용을 넣어놨습니다. 그게 이제 스크린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은 뭐 관리하고 싶은 것들을 쭉 만들어서 커스텀 필드로 만들어서 커스터마이즈를 할 수 있습니다. 관리하고 싶은 팩터를. 대신 너무 많이 만들거나 막 두서없이 만들면 곤란하니까 더 자세한 거는 컨설팅을 받거나 이렇게 조금 더 공부를 하시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순서는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고 일감을 하나 등록하는 예시입니다. 그래서 일감이 잘 만들어졌고요. 참고로 지금 일감 만든 사람은 가상으로 본부장이었습니다. 본부장이 마케팅 담당자에게 할당을 했습니다. 일감을 만들어서 우리 가까운 고객들을 모아서 세미나를 한번 해봐라. 기획안을 만들어라고 밤에 그것도 일단 일감을 할당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분 강 대리라고 하는 마케팅 담당자가 회사에 와서 로그인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메일로 다 발송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슈가 발생했는지. 그래서 로그인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아, 내게 할당된 게 있구나. 네. 아까 대시보드를 통해서 들어온 거 보셨죠? 대시보드는 이제 마케팅 공통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본부장이. 그래서 내가 그러면 무슨 작업을 해야 될지 워크플로우를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설계했던 워크플로우 이렇게. 지금 생성됐고 다음 작업은 컨텐트 준비하는 거구나. 단계가 그러면 컨텐츠 준비해야지라고 워크를 하나 옮겨서 작업을 할 겁니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업팀 김 과장도 이 태스크를 같이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기술 지원에 이 대리도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와처로 등록해서 이 태스크가 변하면 항상 알림이 갈 수 있도록 와처에 등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메시지를 날립니다. 좀 도와다오. 무엇을? 네, 영업팀 김 과장 멘션을 날렸죠. 이렇게 하면 이제 메일이 자동으로 갑니다. 뭐 와처를 하든 안 하든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준비, 행사 준비 도와주십시오라고 했고 이분들이 이제 따로 로그인을 해서 무엇을 도와줄지 뭐 이렇게 그럼 마케팅 템플릿을 공유해라 그러면 컨플루언스로 아마 공유했습니다. 지금 연결을 해서 컨플루언스 아까 설명 들으셨죠? 컨플루언스 데이터 URL을 카피해서 링크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이 링크를 클릭하면 컨플루언스의 마케팅 템플릿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텍스트를 유지하는 거죠. 뭐 이리저리 막 이메일 보고 찾아가는 게 아니고 이 아이템에 딱 들어오면 이 일감에 들어오면 자료들을 바로 액세스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뭐가 좋아진다? 네, 시간도 줄이고 다른 생각을 안 하게 되겠죠. 일이 이렇게 잘 오가나이즈가 됩니다. 협업이 잘 된다고 우리가 표현하죠. 그다음에 모두 다 이제 여기다 일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일을 어떤 걸 했냐면 초대 후보를 달라고 마케팅에서 영업한테 요청했고 멘션으로 여기로 그래서 마케팅 영업 담당이 컨플루언스 링크를 보내준 겁니다. 이미 거기 있었기 때문에 링크를 보여줬고 그 다음에 뭘 또 했냐면 조금 멈추겠습니다. 너무 빨라가지고 뭘 또 했냐면 기술전 이대리에게 뭘 요청했냐면 이대리도 세미나 할 때 데모를 해야 되니까 데모 준비를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이대리가 자기 데모를 위한 자기 기술 지원의 태스크가 있거든요. 태스크가 있어서 태스크 타입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강 대리가 요청한 기술 지원 데모를 위한 태스크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윗사람이 있고 자기 일한 걸 이렇게 기록을 남겨야 되니까 그래서 링크를 걸어놓은 겁니다. 강 대리 그 세미나 태스크에다가 자 그래서 네 거기까지 설명드렸고요. 네. 그래서 세미나 초청, 세미나 개최하고 이렇게 목록이 뜬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런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지라 코어에서 칸반이 없기 때문에 지라 호스티드에서는 그래서 이 화면은 뭘 나타내냐면 이제 비즈니스 프로젝트에는 아까처럼 마케팅, 영업 그리고 기술 지원 태스크가 있는데 이 프로젝트의 히스토리가 이렇게 쭉 그러니까 관리됩니다. 프로젝트 요약을 누르면 그다음에 요약 중에 이게 그냥 액티브 스트림이고요. 그다음에 어떤 통계를 보고 싶다 현재 프로젝트에 그러면 통계를 누르기만 하면 자동으로 이런 지금 프로젝트가 몇 개이고 할당은 누구한테 가 있고 디폴트로 진행 상태들은 각각 몇 %이고 이런 게 한눈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 필터 다시 한번 나오죠. 그러니까 필터링으로 내가 찾고 싶은 것들을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완료된 것만 보고 싶다. 내가 등록한 것만 보고 싶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서치가 키워드는 아까처럼 대우조선 여기 나오는데 대우조선이 들어가 있는 태스크를 다 찾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JQL이라고 하는 SQL 문법처럼 JQL이 되게 쉽습니다. 이런 서머리에서 대우조선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like 검색인데 검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되고 이 필터를 저장합니다. 이걸 저장하는 게 아니라 그 결과물을 저장하는 게 아니라 필터를 저장하는 겁니다. 필터를 저장해서 다음번에도 쓸 수 있게. 너무 빠르게 가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들은 아까 여러 개 나와 있었잖아요. 보고서의 종류들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차트 단위로 뭐 일감이 어떻게 늘어나고 있는지, 해결이 몇 시간 걸려서 어느 날짜에 많이 해결이 됐는지, 그리고 어느 담당자에게 일감이 얼마만큼 분포되어 있는지 파이 차트를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담당자가 아니라 뭐 이 각가지로 이슈 유형별로 몇 개, 이 프로젝트에 몇 개의 이슈들이 등록되어 있는지 뭐 다 보고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들은 컨플루언스로도 가져갈 수 있고 엑스포트도 해낼 수 있습니다. PDF 같은 걸로. 네, 이러면 네, 여기까지 잠깐 보셨는데 네, 좀 쉬었다 가면은 이렇듯 지라코아를 통해서 일감 등록, 그러니까 커스터마이즈라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커스터마이즈를 하고 일감들을 등록해서 할당하고 특정한 태스크를 가지고 컨텍스트를 유지해가면서 사람들과 협업,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자료, 이미지도 등록할 수 있고 외부 링크도 시킬 수 있고 프로젝트의 다른 태스크 혹은 프로젝트 밖의 태스크와 연결고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눈을 감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야, 이거 뭐 태스크 하나에서 많은 정보를 연결시킬 수 있고 쉽게 찾을 수 있고 진행 상태를 볼 수 있겠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참고로 아까 연결된 태스크는 상태를 바로 그 연결되어 있는 태스크로 옮겨가지 않고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자리에서 계속 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게 다시 나옵니다. 네.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 하시는 데이터 기능들은 기능들이 있으니까요. 새로 뭐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은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겁니다. 혹시나 필요한 보고서가 있거나 기능이 필요하다 그러면 네, 아까 말씀드린 이코시스템인 마켓플레이스에 들어가서 찾으면 거의 대부분 있습니다. 네, 조금 스킵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눌려졌나 봅니다. 보고서들 중에 네, 이건 시간 관리인데요. 이 강대리가 도대체 몇 시간이나 일을 하고 있을까? 12주 일을 해왔네. 서메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인크리멘트 이렇게 다 더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일들이 계획대로 돼가고 있는지 우리 팀이 아니면 계획이 엉망인지를 알 수 있는 타임 트래킹 차트입니다. 거의 대부분 잘 되고 있죠. 몇 개만 하루 이틀 오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시보드 기능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대시보드를 지금 본부 공통으로 본부장이 만들어서 배포한 거에다가 뭘 하고 있냐면 팀원이 내 것만 필요하다. 본부의 공통에다가 내가 관심 있는 걸 만들어 놓고 싶다. 그럴 수 있잖아요. 본부 공통이고 내가 보고 싶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필터를 대시보드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공유도 하고 이것도 역시나. 네. 그러니까 본부 공통으로 갖고 와서 가젯을 추가하는데 가젯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가젯 중에 추가를 해가지고 내 관심 있는 거를 등록하는 겁니다. 지금 이 친구가 뭘 하고 있냐면 필터 중에 비즈니스 네, 전체 본부 프로젝트가 아니라 비즈니스 프로젝트만 필터링해서 자기 걸 보고 싶은데 뭘 보고 싶냐면 담당자 그러니까 이슈 유형하고
담당자 나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슈 유형별로 이슈가 몇 개가 있는지를 보고 싶어하는 이런 거를 만든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나한테 할당되는 모든 그 이슈들을 섞여 있는 거 말고 분리해서 볼 수 있겠죠. 이거는 참고로 즉시 처리해야 될 작업, 이렇게 그 본부장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냐면 엄청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대시보드에 기능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뭐 찾기도 되고 월보드로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월보드의 예제입니다. 이건 월보드라는 게 우리 그 월보드요. 네, 뭐 대형 스크린에 띄울 수도 있고 이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만들었던 대시보드를 월보드 형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업데이트 되거든요. 기능 중에. 그래서 이걸 뭐 이렇게 큰 스크린에 띄워놓으면 우리 현황이 이렇게 프로젝트 현황이 이렇게 업데이트 되는 기능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라 코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작업 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머리 랩업 해보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슈 타입을 정리하고 이슈 타입별로 혹시나 필요하다면 워크플로우를 재조정하고 커스텀 필드 내가 관리하고 싶은 데이터를 정리한 다음에 언제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추가하고 정리를 해서 다 그 셋업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이슈를 크리에이트 하고 사람들 간의 협업, 그 이슈 안에서 협업하고 이슈들끼리 링크하고 아틀라시안 도구랑 인티그레이션 하고 이렇게 해서 빠르게 그리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목표에 도달하는 일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에는 지라 코어 말고 개발자 도구, 개발자를 위한 지라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 아틀라시안에서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팀, 애자일 소프트웨어 방법 메소돌로지는 나온 지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래됐는데 그 좋은 일 잘하는 팀을 분석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을 하냐면 훌륭한 계획을 세운다는 겁니다. 시간 계획, 그리고 이렇게 무책임한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적절한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트래킹을 잘한다는 거죠. 타임 트래킹과 일감, 지금 상태가 어떤지 트래킹을 잘하고 그 다음에 문제 없는 소프트웨어를 빠르게 배포한다. 그리고 배포한 다음에는 그 회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포트죠. 우리로서는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가 뭐 잘못했는지 개선할 게 무엇인지에 대한 레포트를 분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사이트를 얻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라에다가 똑같은 기능을 넣습니다. 다른 거에 집중하지 않고 지라 소프트웨어, 물론 지라 코어도 이거하고 같은 개념입니다만 조금 다르긴 한데 릴리싱, 좀 다른. 소프트웨어는 특별하게 플래닝, 트래킹, 레포팅, 릴리싱 이렇게 이 메뉴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라 소프트웨어는 스크럼이나 칸반, 이 믹스드 애자일 메소돌로지를 다 지원하고 있고요. 빠르게 하겠습니다. 스프린트 계획, 그러니까 스크럼 메소돌로지로는 스크럼 보드, 그다음에 타임 트래킹과 버전 관리, 타임 트래킹, 그리고 워크플로우 디자인하는 커스터마이즈, 그리고 스크럼 미팅, 날마다 하는 미팅 있지 않습니까? 회고 미팅이 되거나 스크럼 미팅 지원을 위해서 필터, 강력한 필터를 제공하고 있고, 그다음에 팀워크를 위해서 대시보드 지원하고 있다. 코어하고 비슷하죠. 공통된 기능입니다. 스크럼 보고서, 아까는 이제 코어에는 스크럼 보고서가 아니라 다른 보고서 있었죠. 뭐 타임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스크럼 지라 소프트웨어에는 스크럼 기능, 스크럼을 분석하는 기능이 꽤 많이 있습니다. 컨트롤, 그리고 이거는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거 이제 어클리메이션 하는 거, 이런 기능들이 보고서로 지원되고요. 그래서 칸반 컨피그레이션, 이건 지라 클라우드에만 있었지만 지라 소프트웨어를 깔면 칸반 보드도 지원합니다.
칸반 보드도. 그래서 칸반 보드 지원한 카드보드를 지원하고 칸반을 위한 보고서가 몇 개가 일단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제어 차트랑 누적 흐름표 이게 있는데 이제 지라코 그 스크럼하고 같습니다만 스크럼은 아무리 바빠도 이건 얘기하고 가야 되겠군요. 스크럼으로 관리하는 것과 그다음에 칸반으로 관리하는 거의 큰 차이점은 우리가 알듯이 스크럼은 여러 개의 프로젝트가 시작과 끝을 반드시 갖고 있는 프로젝트들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릴리스해야 되는데 나는 내 기능이 한꺼번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빠져 있고 내가 기능을 못 만들었습니다. 잊어버렸거나 못 만들었습니다. 시간을 못 맞췄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내 라이브러리를 참조해야 돼요. 그러면 소프트웨어가 릴리스되면 정상 동작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트가 중요하고 시간이 중요합니다. 이 세트, 스크럼. 그래서 스크럼 안에 해야 될 일을 프로덕트 백로그에서 이제 스크럼 백로그로 다 넣어서 동시에 릴리스를 하게끔 만드는 거고요. 근데 그 대신 칸반은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물론 엔드 데이트는 있을 수 있으나 시작도 없고 이런 거죠. 아까 우리 일감 중에 기술 지원 엔드 데이트는 있을 수 있으나 뭐 A사 기술 지원과 B사 기술 지원 이슈를 한꺼번에 뭐 처리해야 된다거나 뭐 3일 전에 처리해야 된다거나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일감들은 스타트 엔드 데이트가 있으면 불편하니까 그냥 칸반 보드로 일감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엄청 편하겠죠. 그래서 그런 유형들은 일감의 유형은 칸반 보드로 운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에자일이라고 하더라도. 네. 혼합 뭐 이렇게 이거는 그냥 뭐 지라가 스크럼 칸반, 스크럼 반, 뭐 칸플랜 뭐 되게 막 뭐 잡다구리한 메소돌로지를 다 지원하는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더 궁금한 게 그때가 생기실 거예요. 그러면 가까이에 있는 기술 지원하는 그 파트너를 찾아서 도움을 얻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자일 포트폴리오. 네, 여러분 회사가 만약에 크다, 나중에 커졌다를 대비해서 알려드리고 싶었는데요. 이 기능은 단일 프로젝트가 아니라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한꺼번에 관리하는 거 있습니다. 프로젝트 막 이래가지고 이 바 하나하나가 이게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에자일 S스케일이라고 해가지고 엔터프라이즈 레벨의 에자일 구현하는 방법,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이게 좀 별도의 가격으로 플러그인입니다만 그걸 쓰면 지라도 쪼매난 프로젝트가 아니라 엔터프라이즈 레벨의 프로젝트, 에자일 프로젝트도 잘 관리할 수 있구나. 장점이 뭐가 있냐면 그 프로젝트 전부 다 10개든 20개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리소스도 중복되고 이럴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일을 했고 얼마나 놀았는지 그리고 스킬셋으로 개발자가 30명인데 우리가 10개 프로젝트 했는데 개발자가 부족하다, 얼마나 놀았다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알아내는데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데모 전에 시간이 다 끝나버렸는데 데모는 그래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찍 시작했으니까 죄송하게도. 그래서 이제 데모 전에 마지막 장표인데요. 지라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보면 그 데브옵스라고 해서 개발과 오퍼레이션 이렇게 사이는 아니지만 그런 도구들, 데브옵스 개발과 운영 도구들을 연결시켜 줍니다. 자료를. 그래서 힙체크와 컨플루언스와 리퀘어먼트나 이런 자료들이요. 연결해 주고 태스크로 빗버켓에 있는 소스 코드와 내 태스크를 연결하고 빌드의 결과와 내 태스크가 들어가 있는 내 일감이 들어가 있는 빌드의 성공도 보고 실패했는지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모 여러분들이 다 싫다고 하면 데모를 안 보여드릴 수 있는데 안 깁니다. 데모가 이거 한 5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데모를 좀 틀겠습니다. 역시나 이전 코어처럼
지라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는지에 대한 얘기인데요. 일반적으로 이게 뭘 얘기하냐면 에픽입니다. 큰 틀. 번역이 이상하지. 에픽, 그 다음에 버전이 있습니다. 버전이 좀 이따 펼쳐질 텐데 버전이 제일 크고 에픽이 큰 기능입니다. 보통 프로젝트의 에픽은 12개 정도만 관리하라는 거고요. 굉장히 큰 기능이요. 그리고 에픽에 그 다음에 스토리가 이제 서브로 이제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체계화를 하는 거죠. 일감을 체계화를 하는데 컨텍스트를 유지하기 위해서 에픽을 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같으면 예를 들어서 3D 프린팅 견적을 요청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기능 중에 하나가 프린팅 말고 디자인, 모델링 요청 두 가지가 있다면 두 가지가 각각 에픽으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부에 만들어야 될 기능이 뭐 수십 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버전별로 만들어야 되는 기능이 한 번에 만들어져야 되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저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프린트에다가 스프린트를 만들고 일감을 추가하고 스프린트를 시작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보통 에자일에서는 액티브 스프린트라고 해서 스프린트가 동시에 하나만 돌아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라에는 옵션으로 멀티 병렬 스프린트를 할 수 있는 옵션이 있긴 하지만 저희 스프린트를 잘하려면 싱글 스프린트를 프로젝트 단위로 돌리는 걸 권장하고요. 그래서 스프린트를 이제 시작하면 스프린트 내에 백로그가 이렇게 스크럼 보드이거든요. 이게 칸반 보드와 유사하지만 다릅니다. 그래서 스크럼 보드가 구성이 되고 이 스프린트에 대해서만요. 스프린트 38에 대한 스크럼 보드죠. 네. 그래서 필터링이 가능하다라는 예제를 보여드리는 거고 드래그 앤 드랩으로 내가 작업을 했으면 드래그하고 할 거면 이제 완성했으면 이렇게 던으로 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예제는 뭐냐면 디벨롭먼트 도구랑 연동이니까 지금 뭘 얘기하냐면 내 지금 리퀘어먼트를 구현할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소스 코드 브랜치를 하나 만든 겁니다. 그래서 브랜치를 만들어서 커밋하고 빌드까지 리뷰까지 이렇게 쫙 한꺼번에 그러면 이 코드 이 요구사항을 구현한 소스 코드 커밋이 여기 눌러보면 소스 코드 누가 커밋했으며 누가 수정을 했고 그걸 누가 리뷰를 했으며 빌드는 성공했는지 언제 빌드가 되는지 빌드 이력을 클릭하면 밴부 이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그래서 스테이징 서버 그러니까 테스트하는 서버에 배포했는지 아니면 운영 서버에 배포했는지 지금 예제는 저희가 이 빌드 디플로이먼트 플랜을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플랜을 만들었는데 운영과 스테이징 서버하고 운영 두 군데 다 배포를 한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만 딱 보면 태스크만 보면 이 일감만 보면 이 일감에 대한 지금 몇 번이냐면 14번 일감이 배포됐구나. 버전 얼마에 소스 코드를 그 기능을 찾아보려면 이걸 눌러보면 되는구나. 그 재미삼아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지금 당장의 현황도 중요하지만 1년이 지났습니다. 프로젝트가. 근데 새로 사람이 왔거나 아웃소싱을 써요. 근데 이 기능을 고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견적을 확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견적을 멀티플로 확정해야 된다 뭐 이런 게 들어왔을 때는 한글로 찾을 거 아닙니까? 우리 아까 설치해서 확정, 견적 뭐 이런 걸로 찾아서 걸리는 애들이 얘였습니다. 그러면 소스 코드가 어디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일을 빨리 끝내서 이제 빨리 고객한테 서비스 런칭을 애드온을 할 텐데 기능을 그러면 설치를 해서 눌러봤더니 커밋을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소스 코드가 뭐 이쪽 자바, 뭐 2점 자바, 패키지는 어디 쓰여 있고 이렇게 쫙 나옵니다. 그러면 그 담당자는 아웃소싱 하는 사람도 뭐 난리지가 크게 없어도 그냥 들어가서 그거 고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정말 우리 개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10배, 20배 이상 이렇게 좋은 거죠. 절약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예제 아까 이제 좀 지나왔는데 아까는 빨리 지나왔습니다. 지하 코어에서 이걸 뭘 나타내냐면 이 회색은 애초에 스프린트 계획 세울 때 들어왔던 애들 요구사항입니다. 이 밑에 아주 나쁜 애들
리퀘어먼트가 슬슬 들어온 겁니다. 개발하는 와중에. 요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 개발자들은 혹은 개발팀장들은 이거 봐라. 처음에 당초에는 이것만 들어왔으면 우리가 일정을 지켰을 텐데 계속 뭐 사장님이 요구해서 뭐 본부장이 요구해서 너 줬다. 들어온 거다. 그래서 우리 잘못이 아니라 회사가 이제 좀 변해야 되거나 마케팅이 변해야 되거나 이렇다라는 현황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도 이게 없어야 됩니다. 대부분 이 상태로 오거나 회색으로 남아 있으면 좋은 조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계획을 잘 세운 거니까요. 위에 이제 그 법례가 나와 있습니다. 버전별로도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좀 많이 남았는데 4분. 4분만 더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칸반 보드입니다. 아까 스크럼 보드였고 지금은 칸반 보드입니다. 칸반 보드는 좀 쉽죠. 그래서 이러면 스프린트도 없고 그냥 애를 끌어다가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건 뭐냐면 칸반 보드 설정들입니다. 혹시나 뭐 이거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실까봐 몇 개를 뽑아놨는데요. 그러니까 인 프로그레스에 5개만 들어오게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면 배가 터지니까 일할 때. 그러면 5를 설정해 놓고 그러면 이게 일감이 5개가 넘습니다. 지금 인 프로그레스 8개잖아요. 그럼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기능이고요. 그럼 되게 편하겠죠. 네. 금방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5개까지만 견딜 수 있는데 1을 더 준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스윕 레인이라고 해서 눈에 확 띄는 이 레인, 그러니까 이게 컬럼이고 세로치 컬럼, 가로치기 레인인데 스윕 레인인데 스윕 레인을 추가하는 방법 지금은 자동으로 하이스트를 해놓으면 익스페딧 해가지고 그게 하나 더 추가됩니다. 뜬금없이 이제 레포트들로 넘어가는데요. 레포트 이거는 컨트롤입니다. 평균 이만큼이 평균인데 누가 뭐 이렇게 바닥을 기고 있으면 이 사람이 일을 안 했거나 아니면 갑자기 증가를 많이 하면 이 사람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상하게 타임 레포트를 하는 그 계획을 세우는 거죠. 놀거나 아니면 일이 너무 빡시거나. 이건 필터 기능을 한 번 더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칸반에 필터를 적용하면 칸반 보드에 나오는 일감들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예제입니다. 그리고 스윕 레인 중에 아까 이제 어전트는 디폴트니까 바로 들어왔지만 지금은 이제 쿼리를 해가지고 쿼리를 해서 스윕 레인을 하나 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눈에 이제 아까처럼 내 칸반 보드도 만들 수 있고 우리 팀 칸반 보드도 만들 수 있는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데 이제 포커스를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중요한 것들만 칸반 보드 윗부분을 나눠 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뒤 섞여 있으면 뭐부터 처리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스윕 레인이 버그들만 하나 더 뽑아 놓은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스윕 레인에는 버그들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편하겠죠? 이거 뭐 중요한 건 아닌데 퀵 필터. 이슈 타입별로 색깔을 지정할 수 있다. 죄송합니다. 안 중요한데 이것 때문에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카드에 어떤 정보를 표시할 거냐 3개까지 표시할 수 있습니다. 3개 이상은 아직 안 됩니다. 뭐 덜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이거. 그래서 3개의 정보가 나온다. 자기가 원하는 우리 팀에서 주요하게 생각하는 거라면 의미가 크겠습니다만 팀마다 색깔이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이 릴리스 중요합니다. 릴리스. 이거는 꼭 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릴리스 할 때 이게 뭘 나타내냐면 릴리스를 하는데 이제 다 만들었습니다. 스크럼 그 칸반이나 이렇게 소프트웨어니까 소프트웨어 릴리스 할 때 이 버전 2.0 릴리스 해야 될 때입니다. 릴리스 버튼을 해서 릴리스를 하면 이제 되는데 현황을 딱 2.0 봤더니 지금 상태로 13개 토탈 구현해야 될 기능이 있는데 12개는 다 됐습니다. 완료가 됐고 1개가 투두입니다. 근데 불행하게 1개가 코드가 커밋이 안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개발 도구랑 연동해서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워닝으로 표시해 줍니다. 코드 리뷰 중이다. 아직도
이 이슈와 관련된 이 요구사항과 관련해서 기능과 관련한 코드가 아직 커밋이 안 됐다. 그래서 무시하고 뭐 진행해도 됩니다만 사람의 실수를 막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잘못된 건지 나오니까 좀 창피하겠죠. 그래서 얼른 수정하게 됩니다. 이런 거는. 네.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협업뿐만 아니라 생산성을 높이는 방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은 빅버크에서 방금 코드 커밋이 안 된 거, 커밋은 됐는데 풀 리퀘스트에서 머지가 안 된 거를 재빠르게 얼른 머지를 코드 리뷰를 하고 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 된 결과는 여기에 이제 이슈 아이디가 나오죠. 예, 해결이 됐습니다. 자, 드디어는 이제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거는 투두인데 투두 하나 남아 있습니다. 투두는 넥스트 버전으로 자동으로 보내라. 그러면 12.0에는 12개의 기능만 빌드돼서 릴리스되고 한 개는 3.0으로 자동 지연 이렇게 이관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러면 요약을 하면 지라 소프트웨어 가지고 우리 팀에서 뭘 할 수 있냐면 스프린트 작업을 할 수 있고, 그렇죠? 스프린트 계획을 세우거나 ITMS, IT 같은 지라 코어 같은 기능인데 호스티드 서비스에서는 할 수 없었던 kanban 모드로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소스 코드, 빌드, 배포, 그러니까 데브옵스죠. 데브옵스 ALM에 포함된 데브옵스 기능을 충실하게 아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입니다.